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고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고민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우리 구직자분들의 고민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 취업 보게이 카페 이희정 멘토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어디다 고민할까? 정말 고민 어디다가 이 질문을 할까? 예. 네. 자,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에 이렇게 취업 보게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 들어오셔서요. 왼쪽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우리 고민 해결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해 주실 겁니다. 많이 고민 올려주세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 올라와 있나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게기와 함께합니다. 현재 저는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 주간의 고민을 훑어봤는데 제가 그 가운데 골라본 이 고민은요. 어느 직장이 좋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은요. 여성분이고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승무원을 준비하시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이 KTX 승무원과 지역은행 텔러 그리고 지역 백화점 이 세 가지인데요. 각각의 이 장단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KTX 승무원은 급여가 적다는 점 그리고 좀 요즘 아직까지 사측과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고요. 지역은행 텔러는 이분이 자격증은 없고 토익 점수도 부족하지만 뭐 경영학과고 잘무 과목을 좋아했다는 점을 써주셨고요. 세 번째 지역 백화점은 이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단점을 써주시고 이 학교 다니면서 7년 동안 틈틈이 유통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런 강점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겠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그래요?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사실 길게 써주셨잖아요. 네. 그 고민이 상당히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승무원만 준비하다가 현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부분도 마음이 아파요. 어떤 현실을 깨달으셨을까요? 나이 때문인가요? 어쨌든 세 가지 대안이에요. KTX 승무원, 지역은행 텔러, 지역 백화점 고민을 하시는데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아니, 오랫동안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더 안 좋은 것들만 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욕심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욕심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딱 들어보면 그동안 되게 힘들었구나와 함께 그 다음에는 본인을 너무 저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보면은 승무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항공승무원에서 KTX 승무원 그리고 그냥 백화점과 그리고 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 지역백화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강점을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나 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토록 원하시던 항공승무원마저도 사실 입사 후에 가장 처음 이제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화장실 청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퇴사율도 있으신데 KTX 승무원에 대한 퇴사율을 걱정하시는데 그냥 항공승무원도 퇴사율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어떤 일이든 다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도 있고 일이 힘든데요. 단순히 장단점으로 일을 좀 선택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 있고요. 신입 시절이 있고 생각한 것보다 좀 작은 일이랄까요? 그런 일을 하는 시절도 있는데 나름의 고충이 있는데 그거를 견뎌낼 만큼 내가 이 일을 좋아하냐.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본인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회사이다, 지역은행이다, 지역백화점이다 이렇게 한정적인 이제 회사를 좀 두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강점도 써주셨어요. 일단 뭐 재무에 대한 관심도 있다, 경영학과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요. 7년 동안 틈틈이 유통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그러면 유통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거 혹은 물건이 어떻게 강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7년 동안의 유통 아르바이트 그리고 좋은 인상 그리고 성실함 이게 강점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중에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서비스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직 뭐 백화점, 마트 혹은 이제 매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굉장히 관련 있는 회사를 선택해 주신 것 같고요. 관련 있는 직무를. 그래서 강점하고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제 직무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뭐 급여가 좀 적다라든지 근무 환경이 좀 어렵다라는 게 고민이신데요.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선택하는 게 급여인지 안정성인지 이런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이제 승무원 준비하시다 떨어지고 나셔서 이제 세 가지만 딱 생각을 하시다가 서비스직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또 그 한정적인 게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예. 분야가 맞아요. 넓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 아까 너무 요약해서 읽느라 그 뒷부분을 빼먹었는데요. 본인은 나이도 많고 또 가진 거라고는 좋은 인상, 성실함밖에 없다. 이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성실하고 인상이 좋은 건 서비스직에서 큰 장점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년 동안 이 유통업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점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강점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직업 선택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 고민은 이 직무에 관한 고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기업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실제로 그런 분야에 취업이 되면 외근이나 흔히 말하는 영업이 많은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친구분의 예를 들었는데 이 대기업 지방 영업소 마케팅팀에 취직한 친구가 일주일에 2~3번은 외근 아니면 출장을 다니는데 다 이런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요? 직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케팅 네. 직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마케팅 직무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좀 겁이 나셨나 봐요. 외근 영업이 많은가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요. 이거 외근 여러분 이거 함정이 있는데 자기 차 끌고 다니면요. 기름비 주면은 그게 그걸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엔진오일이라든가 타이어 마모되고 이런 거 아유, 현실적이죠. 예,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선택하려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일단 마케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을 때는 아마 어떤 거를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친구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현실이다라고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마케팅이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욕구를 좀 파악하고 그걸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광고나 홍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떤 회사에서는 영업 그리고 고객 관리, 그리고 프로모션, 판촉 프로모션이나 뭐 이벤트, 광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부분 중에서는 이제 판촉 프로모션은 좀 더 다른 MD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회사마다 약간 직무의 범위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업무들 자체가 외근이 많기 때문에 외근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네. 질문하신 것처럼 마케팅의 범위가 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케팅의 뜻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해질 수가 있군요. 그렇군요. 근데 시장 조사, 고객 네. 관리 이런 것만 들어도 외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폼나고 이제 저 기획 어떤 홍보 이런 일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실제 하는 일은 좀 갭이 크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괴리감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딱 들어가서 하는 게 본인이 이제 홍보를 하고 좀 기획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사전 조사라든지 이제 다른 문서 업무들도 많고요. 발로 뛰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마케팅 입사 초기에는요. 지점에서 판촉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지점을 좀 돌아다니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벤트 기획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국내외 시장의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또 마케팅을 한 거에 대해서 효율을 또 분석해야 되는 그래서 다양한 본인 스스로가 발로 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외근이 많은가, 영업이 많은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기간을 잘 버텨서 정말 마케팅, 전략 기획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길게 보시고 좀 직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일이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숲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큰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신다면 좋은 마케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도 빨리 살펴볼게요. 네. 이 마지막 학기 졸업반 취준생께서 올려주셨어요. 이분은요. 나이 반 50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빵 터졌는데 반 100도 아니고 25살이신 것 같아요. 이 4학년 2학기 남아있고 4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스펙을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 컴퓨터공학 3.89점 갖고 계시고요. 정보처리 기사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1급.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끝. 예.
네. 네, 토익과 토익 스피킹은 딱 한 번씩 쳐보신 것 같아요. 시험 삼아서. 근데 발점수기 때문에 어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처음으로 원서를 넣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하반기를 쓰지 말까도 생각해 보셨나 봐요. 하반기 날리는 건 아깝다고 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학 없이는 지원조차 못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다. 그래서 1번 경험 삼아 해보겠다. 2번 하반기 지원하지 말고 어학 성적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준비한다. 이렇게 옵션 2가지를 제시해 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인데 좀 웃기게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반오십, 25살이시고요. 스펙이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자격증도 많은데 그래요. 어학 점수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고 어학 공부에 충실해서 다음 학기에 도전할지 뭐 고민 중이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경우 뭐 굉장히 나이 많은 것처럼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반오십. 예. 반백년인 분도 있어요. 예. 그러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그쵸, 보면은 스펙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학점도 좋고요. 뭐 특별히 빠지는 게 없는데 단점이 이제 어학 점수가 없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취업에 무난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취업이라는 게 딱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 영어 공부를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냥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정도 뭐냐면요. 어학 조건을 좀 다르게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공고가 딱 나면요. 아,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어학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혹은 요즘에는 채용 설명회나 박람회에서 자기 PR 시간을 주고 이때 성공적으로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는 서류 전형이 면제돼요. 오. 그렇게 된다면 어학 점수가 필요 없는 회사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은 그런 정도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 기회를 만드는 것도 또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해볼 수 있는 한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이런 것들 취업에 대한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먼저 회사를 선택하시고 직무를 선택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그런 본인의 조건까지도 수용해주는 회사를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네. 고민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취업 보기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